자, 요번에 이제 교육부가 발표했죠. 그동안 정말 설왕설래하고 과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28일 날 그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언론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그 기사들을 보도 자료만 이렇게 받아보거나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교육부가 28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학생부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줄이가 있죠. 이 부분들 자체를 잘못 발표해서 이것조차도 이렇게 중대한 사항도 잘못 발표해서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난 이후에 그 보도자료를 다시 올라와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궁금하실 테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지금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내가 고3이다. 고3은 필요가 없죠. 이제 수능까지 봤으니까. 자, 운명에 맡기고요. 자, 이제 현재 고2입니다. 고2는 2021 학년도에 시험을 보는 거죠. 대입을 봅니다. 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학생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이미 다 발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재 금지 부분인 소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논문이 여기에는 기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현 중3이나 고1, 중2의 소논문 기재 금지는 기정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고2, 고3에 나와 있는 소논문의 금지라는 의미는 교육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소논문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소논문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논문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뭐 대학에 가서 또 이제 논문을 쓰려면 뭐 졸업 때나 논문을 쓰는 그런 학생도 많으니까요. 논문을 어떠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이 논문을 쓴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교육 혹은 외부 사람에게 대작을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논문을 금지한다. 라는 논리란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옳으냐는 차치해 놓고 일단 지금 교육부의 이야기는 소논문을 금지하되 그러니까 학교 정규 교과 과정이 없을 때는 금지하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또 모순적인 얘기냐? 학교의 프로파일을 올해부터 금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학교 프로파일을 금지한다. 학교 프로파일을 금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서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교에다가 표준 프로파일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학교가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몇 개를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적은 어떻게 돼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교내 수상 실적에서 대회를 여는데 이 대회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상을 주기 위한 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측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고등학교의 차이 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을 자기들이 폐지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자 특목고, 자사고 그런 경우가 자 지금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자체를 없애려다 보니까 이런 소논문 금지라든가 이러한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궁금하시죠? 현재 우리 아이가 고2다. 내가 고2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고1과 중3이다 하는 경우는 2022년도와 2023년도 대입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딱 보면 이미 다 발표가 됐어요. 그 학생부 내용에서 발표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이전 발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방과후 학교를 미기재한다. 미기재와 미반영 좀 다릅니다. 미반영은 기재는 하되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 평가에서, 평가 요소에서 빼겠다는 얘기고요. 미기재는 아예 학생부의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율동아리가 연간 한 개만 기재할 수 있다. 그것도 30자로 축소했다.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금지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실적은 기재하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교내 외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하는 봉사단의 활동 같은 경우도 현재 중3들까지는 그 내용이나 실적을 기재할 수 있으나, 나중에 현 중2 같은 경우에 이제 중3이 되는 학생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봉사활동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중3 고1까지는 변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당장 내일부터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언론의 그런 어떤 보도 행태는 싸그리 무시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현 중2부터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 대입입니다. 내년 대입이 2021년도 대입이에요. 그러면은 2, 3, 4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알다시피 저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올해 초에 공론화 과정에서, 자, 현재 그 고1이 보는 2021년도 입시에서 수능의 반영 비율을 30%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차기 정권에서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 중2 말고요. 중1들이 대학을 가는 2025년도 같은 경우서부터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고교 학점제예요. 그럼 고교 학점제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2028년도서부터는 수능도 절대평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부터 내신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25, 26, 27년도를 자, 내신, 교육학교 교과과정에서 절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수능도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2028년도 입시에서 수능에다가 논술형의 수능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모순이냐. 논술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단 말입니까? 논술에 대한 능력을 길러놔야 될 텐데 갑자기 논술에 대한 능력이 생깁니까? 학원 가란 얘기죠, 이거는. 논술학원 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학교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왜 지금은 못 가르쳤습니까? 논술을. 정말 책상에서 앉아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잘못 발표하는 그런 교육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바뀌었죠. 여기에서 보면 소논문 기재 가능 부분들만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과 다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허용하는 학교가 있고 허용 못하는 학교가 있다. 그건 프로파일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허술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고2와 중3까지 고1, 고2, 중3 이 중3까지 부분들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단 수능만 현재 고1이 가는 2021년도 후년 입시에서부터 정시 확대를 권고하였다, 이랬습니다. 대학은 정말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교육부가 이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교에 지원하는, 여태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행하고 있는 학교에 주던 지원금을 수능을 늘리는 데다가 주겠다라고 1년 만에 바꿔버린 거예요. 공약도 뒤집어버리고. 현재 그 부분이 조국 때문이냐? 조국 씨의 딸이 그런 짓들을 했었던 그 부분은 바로 2010년도 입시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지금 입학사정관이 있다고 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의 제도는 특기자 전형 비슷한 겁니다.
논문도 됐고 인턴도 됐고 외부 활동이 다 되었던 그런 일종의 특기자 전형이고 5년 전부터 시행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너무나 배제해버린 자,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신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꼭 중심 다시 이야기할게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가는 2024년도 대입에서부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볼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똑같고요. 자율 동아리를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애들이 동아리 만드는 거 부모가 만들어준다.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논술처럼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를 잘 만들면 될 거잖아. 특목고 자사고 없애서 2조를 지원하는 데다가 일반 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아니 1365와 VMS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봉사활동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도 꼭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없앤다.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공정이라는 포장 아래에 외형적인 부분들만 쳐낸 프루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죠. 프루크루테스. 침대, 괴물이 사람 잡아다가 침대 길이에 맞춰가지고 늘리거나 잘라가지고 죽였다는.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진로 희망 분야를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아니 진로 희망 사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분야의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이 평가 기준이고 그 전공 적합성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왔니? 자, 그 부분이 외부에서 무슨 스펙을 가져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니? 그 다음에 어떤 강연과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서 너 그 꿈을 갖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진로, 희망, 진로, 자유학기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학기 동안 혹은 더 늘려서 1년 동안 너의 그 분야를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라 해놓고 그 분야를 미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교육을 아는 정부입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7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내고 시행되고 이제 자리 잡은 전형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흥분하게 되는데요. 죄송하고요. 자, 수능에 대해서 바뀐 거는요. 고1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학생부에 대해서 바뀐 거는 중2입니다. 현재 중2고요. 수능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 가는 후년 입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부분이 늘어나고 그때까지는 학생부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학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단, 자, 어떠한 걸 만들어놨냐면 학종에서 고교의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간 편차가 존재하거든요.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열화를 조정하고 있다. 아니 특목고 자사고가 학종 때문에 서열화가 조정됩니까? 그러면 요번에 정부에서 15개 대학에다가 자 수능으로 늘려라 라고 했었던 대학은 왜 서열을 만들었어요? 지방대는 예외입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 100%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범위에도 제재 범위 안 들어있습니다. 공고 범위 안 들어있어요. 아니 이런 정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 학교 서열 조장하고 그 대학 의문의 일패를 당한 데들 있죠. 이화여대, 홍대 같은 데는 빠졌는데요. 그 대학을 빼놓고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 니네는 명문대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말대로 수능 늘려가지고 자 사람들한테 공정성을 줘라. 그 수능의 공정성이 누구한테 간 공정성입니까? 사교육의 99%가 수능 아니에요? 고액가액 쪽집게가액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다가 자, 그리고 강남의 집값, 목동의 집값, 교육특区의 집값 이미 올라가고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사교육업체, 수능교육업체 주가들이 폭등하고 있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이란 말입니까? 재수생, 삼수생 양산하고 지방학생들 대학 못 가게 만드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2와 고3
중3, 그러니까 고2, 고1, 고2, 중3은 자, 변화가 없다.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목고, 자사고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까지 피해를 볼 그런 개연성이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자,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다 같다. 현 중2만 변하는데 학생부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요. 학생부 부분에서 자율동아리, 심지어 독서, 도서도 없애는 분서갱유죠. 모든 교내수당 다 없애겠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것들을 없애더라도 일반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활동,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교과세부 특기를 통해서 그 학생의 과정의 우수성을 평가하도록 해라. 손발 다 잘라버렸지만 겨우 명맥만 남겨놓은 학종입니다. 자, 현 중2부터입니다. 물론 그 실현의 가능성 여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한 게 없다. 현재까지는. 두 번째, 수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1부터다. 다시요. 학생부는 중2부터다. 수능은 고1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